네, 운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 한 달이, 1년, 1년이 너무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나이 탓이겠죠. 예, 교통사고 없는 세상, 아름다운 교통문화를 간절히 바라는 박기사입니다. 제가 앞편에 탄력봉 얘기도 하고, 화물차 얘기도 말씀드렸고, 뭐 사실 짧게 말씀드려서 무슨 얼마나 여러분께 각인이 되겠습니까만은 앞으로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나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에너지 소비율이 아니고 소비율도 많으니까 뭐 많죠. 차량 등록 대수가 2,600만 대를 넘었으니까요. 근데 소비는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낭비율이 세계 1위입니다. 낭비율이.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다 잘못된 교통 행정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지턱, 그리고 신호등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관련 당국 때문에 엄청나게 에너지가 낭비가 됩니다. 자, 방지턱 이것 때문에 직업 운전자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매 브레이크 밟는 게 일이고 또 다시 스타트하는 게 일이고, 왜 이렇게 방지턱을 많이 만들며 이게 높게 만들까요?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사고가 걱정되고 하면 고속도로도 없애십시오. 그냥 차를 일로로 한 줄로 딱 1차선만 만드세요. 줄줄 따라가면 사고 크게 안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제 말씀이 답답하죠, 그죠? 오죽하면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전에 근무하던 제 회사 동료는 방지턱 때문에 차 내에 탔던 승객에게 보험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차가 약간 이렇게 방지턱을 속도를 완전 죽이지 못해서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뭐 좀 급하게 털썩거리고 넘었겠죠. 뒤쪽에 탄 손님이, 그것도 맨 뒤에가 아니고 뒤에서 세 번째 탄 손님이 아이고 허리 하면서 보험 처리를 요구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 또 당연히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운전자들이 힘이 듭니다. 고속도로도 아예 그냥 방지턱을 다 만드세요. 그냥 가다서다 하게. 근데 뭐 고속도로 차를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국도 같은 데 보면 특히 서굴전이죠. 서굴전. 이게 사람 피가 말합니다. 저 역시도 많이 당했고요. 돈 15만 원 벌러 가가지고 14만 원 벌금 냈습니다. 요즘 시골에 가면 아이들 안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걸어서 통학을 하게 안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제가 사는 이 지역도 제가 며칠 일을 했습니다마는 24인승 가지고 아이 2명 등하교를 시키기 위해서 1년에 2,800만 원을 씁니다. 교육부에서. 그 따라다니는 선생님, 도우미 선생님 월급 말고요. 차량비만. 그리고 특수학교 이런 데도 전부 다 차로 통학을 다 시킵니다. 걸어가는 꼴을 제가 못 봤습니다. 요즘 시골에 가면 아이들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밤이나 낮이나 그냥 석굴전에 신호등 켜놓고 차가 서 있게 만들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은 차량이 원활하게 목적지에 도달하게끔 과속을 해서 빨리 가라는 게 아니고요. 도달하게끔 도와주는 게 저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슨 요만한 거리만 생기면 그냥 카메라 갖다 답니다. 카메라 달면 돈 많이 들겠죠. 근데 천만의 말씀. 그만큼 장사가 됩니다. 장사가. 사람이라는 게, 운전자라는 게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잖아. 그죠? 누가 내고 싶으면 냅니까? 신호위반 하고 싶어 합니까?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깜빡하는 생각에. 이렇게 카메라 달고 이런 행정에 임하시는 여러분들은 그 신호위반 안 합니까? 그 사람들도 할 거예요. 깜빡하는 순간에. 그럼 스쿨존 이런 것도 아이들 등하교 때 움직이는 시간대만 적용을 해야지. 왜 그렇게 밤이나 낮이나 아무런 차도 없는데 그 빨간불을 지키고 있어야 되죠. 제가 버스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 관광객을 많이 태우고 다닙니다. 집에 저는 김해 공항에 삽니다. 외국인들 타고 그러면 그 공항로가 왕복 8차로예요. 8차로. 제가 정확히는 안 봤습니다. 차를 대고 이제 가만 신호가 와서 우연찮게 시간을 재어보니 보행자 건너는 신호에 48초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목에 나온 차 한두 대 있을까 말까 하는데 12초를 줬더군요. 총 1분은 그냥 서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물어요. 가이드한테 물으니까. 왜 서 있냐요? 지나가는 차도 없는데. 건너는 사람도 없어요. 새벽에 한두 명 운동한다고 가면은, 낮에 제가 여기 지금 6년째 살고 있습니다만은, 사람 건너는 꼴을 못 봤습니다. 그 수천 수만 대가 공항에 드나드는데, 그런 차들이 왜 그 신호를 지키고 있어야 되죠? 기름 떼가면서. 이 공회전 하는 동안만 기름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더 큰 문제는 그 차량들이 다 수많은 차량이 다시 스타트를 할 때 탄력을 붙이고 그 연료가 엄청납니다. 이건 모를까요? 저보다 똑똑한 양반들이, 박사님들이. 그건 이런 일을 관장하는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있습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그렇게 진취적이를 못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시간 가면 월급 나오니까. 저는 참 이게 민원도 많이 넣고 제 핸드폰에 관할 경찰서 전화번호 수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통화를 하다 보면 화밖에 안 나요. 그냥 대답하는 게 그냥 니야 씹으려라. 나는 시간 가면 월급 나온다. 이런 태도입니다. 공무원이 존재 이유가 뭐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게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제 아는 진도 공무원도 많이 있고 하지만 정년퇴직도 제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정년퇴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많고 뭐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다만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제가 이 공무원에게 수많은 뭡니까? 신호통제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행자가 있을 때 누르는 신호를 만들으라고요. 사람이 있을 때. 없으면 그냥 계속 가오게 만들어야죠. 왜 도로를 놀립니까? 그죠? 흙기름 떼가면서. 물론 저 때문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 이제 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할 거라는 계획이래요.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이런 거는 빨리 하셔야 됩니다. 빨리.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 그러죠. 우리 스스로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실제로 이 교통에 접목을 시키면 아침에 모범 운전자들 나와서 그렇게 봉사활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센서가 감지해서 통행량이 없으면 바로 다음 신호로 바뀌게 하고, 또 상한선을 두어서 통행량이 많으면은 무조건 계속 보내주면 안 되겠죠. 상한선을 두어서 또 신호 바뀌게 하고, 또 도로 교차로로 다 이게 막 사거리가 다 분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참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 신호 주기를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늦어올 때, 통행량 많을 때 신호 주기하고 이런 열시넘은 심야에 신호 주기하고 저는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보행자 건너는 신호만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빨리빨리 자주 바뀌게 해야죠. 아니면 그냥 전멸 나누면 알아서 잘 갑니다. 그 점만 바라면 사고 그 핑계 대면서 그냥 막 무조건 하지 마라. 급하면 빨간불 지키고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여러분?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지금 돛 닦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옛날에요, 서화담이라는 스님이 있었다죠. 스님이 잘생겼나 봐요. 그 황진이라는 기생이 그 스님을 어떻게 꼬셔보려고 스님 앞에서 온갖 교태를 부리고 유혹을 해도 스님은 나무한 관세음 벗어나면서 그 유혹을 참고 있는 게 그 유혹보다 아무런 건너는 사람도 없고 차 신호도 없는데 그 빨간불 멍청이 기다리고 있는 게 저는 더 힘든다고 봅니다. 교통정책이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왜 도로는 달리게 만들지 왜 서 있게 만듭니까? 험한 나라 가면 이 국도로 가면 짜증이 났어요. 방지턱 때문에 연료도 많이 들고. 제가 예전에 대형 탱크로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 특성상 이제 철강 회사에 이제 뻥커시오를 납품하는 그런 일이었는데요. 하루 이제 울산, 포항을 왕복하면 됩니다. 두 번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하는데 그게 이제 꼭 낮에만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두 탕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 같은 데는 덥고 하니까 이제 낮에는 차 밀리니까 야간에도 했습니다. 심야에. 그 포항 철강 회사에서 울산 정육 공장까지 거리가 78km였거든요. 제가 재보니까 그 당시에 신호등이 81개였습니다. 낮에는 이 신호 지키다 보면 차가 갈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엔 더군다나 또 화물차들은 차선 위반이라는 걸 정부에서 만들어가지고 1차선은 추월도 못해요. 과속 안 하면 추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도로 명칭이 무슨 도로인지 아세요? 울산서 경주 경유에서 포항 가는 게 도로 명칭은 산업도로입니다. 산업 물량 원활하게 수송하라고 만든 도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차선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요, 저는 애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화가 나서 저는 심야에 했어요. 그럼 한탕 하는데 1시간 반이 차이가 납니다. 심야에는 툭 뚫려 있으니까 솔직히 그 당시 신호위반 많이 했습니다. 서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간다고 또 뭐 그냥 그 과속으로 그냥 막 이렇게 달려서 교차로를 지나지는 않거든요. 주의 살피면서 일단 브레이크 밟으면 서서히 그냥 그 교차를 지납니다. 물론 신호위반을 했지만. 그러다 제가 잡히기도 했습니다. 파출소도 갔고요. 그러면 낮에 하는 거하고 밤에 하는 거하고 연료가 15% 적게 듭니다. 밤에 하는 게. 이게 답 아닙니까? 이런 것들 공무원들 모를까요? 알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하도 그 부산 지역에 한 차가 밀려서 신호를 여러 번 받았어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차로를 근근히 빠져나와서 보니까 바로 파출소가 있어요. 뛰어 들어갔어요. 저는 차 세워놓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경찰한테 무슨 뭐 퇴근회의 하는지 아침 시간은 아닌데 쭉 모여 있더라고요. 순간 피가 끓었어요. 제가 막말을 했죠. 지금 개떼같이 모여가 뭐하냐고. 그거 나와서 수신호로 좀 잡아주면 안 됩니까? 그죠? 이쪽으로 건너는 산은 없는데 퇴근 시간에 한쪽만 밀리는데 참 저는 한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 45년 차 하면서 참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일선경찰과 부딪히기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얻은 결론이 참으로 미약하나마
이런 요즘 유튜버라는 힘을 빌려서 아직은 뭐 조회도 많지도 않고 구독자도 많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구독을 눌러달라 부탁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 혼자 나름대로 저 혼자 투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어여삐 봐주시고요. 관련 당국들 제발 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함정 단속 마지 마시고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법질서 차원에서 단속도 할 거는 해야죠. 근데 우리나라는 빵점에 빵점 마이너스 100점입니다. 하여튼 그 이유를 제가 차근차근히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하여튼 저 혼자 아무튼 이렇게 엎조려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